자, 토픽 18장입니다. 인적 판매와 영업 관리. 인적 판매란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. 한마디로 영업이죠, 영업. 사람이 직접 나서서 판매하는 상황이죠. Personal Selling이라고 말합니다. 자, RSTP, MMIC 중에서도 MM 중에서도 Product, Price, Place, Promotion, 즉 프로모션 중에서의 그 프로모션 믹스 중에 하나이지요. 영업의 중요성.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알리는 걸 이야기했잖아요. Inform, Persuade, Remind인데 특히 이 중에서 Persuade에 특화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결국 사람이 사람한테 알리는 게 널리 알리기, 인폼에 적합하지 않죠. 예. 인지는 광고나 PR 활동이 이제 지금 적합하겠고, 설득, 장점을 알려서 결국 그 사람의 구매 욕구를 높여서 결국은 사게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설득이지요. 이게 바로 영업이지요. 특히 영업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? 설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충분히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. 왜요? 그 제품이 워낙 비싸니까. 워낙이란 말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사람들은 잘 안 사는 거예요. 또 비싸기만 해서 안 사는 건 아니죠. 비싸도 필요하다면 사죠. 하지만 내가 평소에 그 제품을 사야겠다는 니즈를 자발적으로 잘 느끼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 소비재 제품 우리 분류할 때 unsought product라는 게 있어요. 잘 찾지 않는 미탐색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잘 사지 않는 제품을 말해요.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 보험 같은 거거든요. 우리가 보험 영업사원이 우리한테 필요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보험을 막 드는 충분하게 뭐 이렇게 보험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진 않잖아요.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제품들 비싸고 평소에 구매의 니즈를 잘 느끼지 않는 제품들이 바로 영업이 필요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영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1대1로 만나니까요. 1대1로 서로의 니즈를 잘 듣고 그거에 맞추어 줄 수 있다는 게 영업의 중요한 특징이고요. 그 다음 영업을 통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요. 우리가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차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사람들은 뭘 해줘요?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도 도와주고 번호판도 달아주고 뭐 적절한 뭐 자동차 보험도 뭐 옛날 같으면 소개해주고 뭐 그랬죠. 이런 일들을 해주죠. 이런 게 일종의 시간 및 노력을 감소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영업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 인터넷 시대의 정보화 시대에 영업이 왜 필요하지?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. 하지만 결국 이 사회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관계라는 게 살아있는 한 영업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영업은 고비용이에요. 비교해 보세요. 광고는요. 우리 네이버 광고 같은 거, 네이버 광고 메인 배너 광고 같은 게요. 한 번 노출당 비용이 1원에서 3원 정도밖에 안 해요. 1원에서 3원 정도. 매우 싸죠. 하지만 영업사원이 사람을 만나는 비용은 얼마나 큽니까? 그 사람의 뭐 이동 비용, 일단 식비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시간 비용, 기회 비용 다 더하면 한 번 고객을 만나는 비용은 최소 5만 원 이상 들지 않을까요? 엄청난 비용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파는 제품은 그 총액으로 볼 때 꽤 크지 않으면 영업을 통해서 팔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영업이라는 게 매우 고비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 파는 제품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
자, 이번엔 프로세스예요. 인적 판매, 즉 영업의 프로세스죠. 자, 어떻게 돼요? 제일 먼저 잠재 고객을 발굴합니다. 보험을 팔아도요,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팔아야 할까? 예,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.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. 처음에는 쉽죠. 처음에는 우리 뭐 친척, 친지, 친구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게 뭐 몇 달 가나요? 몇 달 가다 보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정말로 예, 일반 사람들로부터 예, 찾아내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 그 사람을 이제 누구를 공략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그 목표가 섰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만나지 않죠. 그 사람이 특히 이제 비싼 제품 팔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, 그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면을 중시하는 사람인가,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뭐 이를테면 저 사람이 뭐 골프를 좋아하는지 이를테면 뭐 그런 것들,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그 타겟 고객에 대해서 뭐 일종의 연구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만납니다. 첫 만남 어프로치라고 하는데, 첫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영업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요. 예, 그 사람의 니즈를 경청하거나 그 사람과 좋은 분위기,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파악됐다고 생각했을 때, 어느 정도의 친밀도가 생겨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,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지요. 그런데 영업이라는 게 필요한 게, 우리가 말했듯이 영업은 사람들이 평소에 그 니즈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제품이 아니기에, 그리고 또한 비싼 제품이기에 사람들은 항상 영업을 통해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거부감 또는 어떤 그 장벽을 느낍니다. 그게 바로 반대 의견이죠. 그걸 영어로 오브젝션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거를 적절하게 극복해주는 활동이 필수적입니다. 영업이니까 필요한 거고, 네, 이게 있으니까 영업이 있는 거고요, 또 그렇죠. 이런 반대 의견 극복을 잘 해야 클로징, 구매의 확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구매의 확약을 받는 단계, 즉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카드를 긁거나 뭐 이런 단계죠. 구매가 확정되는 단계가 바로 클로징입니다. 하지만 클로징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. 클로징이 끝났어도 사후 조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. 후속 조치. 이를테면 매우 비싼 뭐 3천만 원짜리 소파를 샀어요. 가구를 샀어요. 가구를 샀는데 클로징 끝났어? 팔았네. 오케이, 잘 팔았다 하고 끝내버리면 매우 부정적인 고객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를테면 환불, 아니면 뭐 고객이 이제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한다든지, 예, 아니면 뭐 매우 안 좋은 뭐 이렇게 평판을 퍼뜨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정도의 고가의 제품을 팔았을 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뭐 전화를 한다든지,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가구에 대해서 뭐 유지 보수하는 그 가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든지, 또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가구를 저희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. 소파를 뭐 청소해드리고 뭐 왁스를 발라드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. 이렇게 한다면 어떤 믿음이 가겠죠. 내가 잘 샀네 얘네들한테, 이런 생각을 하겠죠. 이런 게 일종의 후속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또 이제 또 다른 또 새로운 그 구매도 이어질 수 있고 뭐 소개도 받을 수 있고 등등 좋은 점들이 있겠지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재 고객 발굴, 접촉 전, 첫 만남, 프레젠테이션, 반대 의견 극복, 클로징, 후속 조치, 이렇게 이런 단계로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인적 판매 프로세스, 인적 판매와 영업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